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당신을 꼭 안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67세, 평생 한 남자만 알고 살아온 제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요. 오사카 미나미 지역의 작은 호텔, 12층 1207호.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도톤보리 강의 불빛이 어른거리던 그날 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을 때 오랫동안 굳어있던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치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에 봄비가 스며드는 것처럼 저는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숨소리와 떨림만이 좁은 호텔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제 손은 작고 주름졌지만 그의 손 안에서 다시 여자의 손이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오사카의 밤 풍경, 수많은 불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처럼 저도 여전히 살아있고 뜨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는 나이를 잊은 한 명의 여자였으니까요. 그가 제 뺨을 감싸 쥐었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순간이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그동안 제 몸은 그저 살아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제 피부가 여전히 감각이 있다는 걸,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제게 속삭였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둘 다였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순간이 내일이면 끝난다는 슬픔과 그럼에도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 짧은 밤이 제 인생의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가 꺼낸 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품에서 꺼낸 건 평생을 혼자 견뎌온 외로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독,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어요. 그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 역시 혼자 껴안고 살아온 외로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둘이 나누니 반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되어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5세 과부가 처음으로 떠난 해외여행에서 만난 67세 남자와의 하룻밤. 누군가는 추하다 할지도 누군가는 한심하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자,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오사카까지 가게 됐는지, 그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날 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제 이름은 김미자입니다. 올해 65세, 평범한 한국 여자의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평범한 주부였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8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서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그때 제 나이 57세.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친척들을 보내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 한번 보는 자식들. 섭섭하진 않아요. 다들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저도 젊었을 땐 시댁 어른들보다 우리 가족이 우선이었으니까 이해합니다. 퇴직 후 남은 건 적막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봅니다. 같은 앵커, 같은 패턴의 뉴스. 아침밥을 차려 먹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식빵에 잼 발라 먹거나 아예 거르기도 합니다. 낮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동네를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일찍 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흘러갔어요. 월요일도 수요일도 일요일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달력만 넘어갈 뿐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저보다 2살 많아요. 역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데 성격이 저보다 훨씬 활발하죠. 야, 미자야. 나랑 오사카 좀 가자. 우리 나이에도 설레는 게 필요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영어도 못하고 일본어는 더더욱 모르는데 게다가 이 나이에 비행기를 타다니. 마지막으로 비행기 탄 게 언제였더라. 20년 전 아들 대학 입학 선물로 제주도 갔을 때가 마지막이었네요. 순자야, 나 여권도 없는데 무슨. 여권 만들면 되지. 요즘 빨리 나온다더라. 그리고 가이드 따라다니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이번 달 말에 가자. 벚꽃 시즌 끝나기 전에. 순자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어요. 사실 제가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돈은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좀 있고 시간은 남아 돌아가고 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한 번쯤은 나도 살아봐야지.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여권을 만들었어요. 사진 찍으러 사진관에 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머리는 반백이 넘었고 주름은 깊게 팠고 눈가엔 기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안함? 둘 다였을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기대감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여행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짐을 쌌습니다. 뭘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챙겼어요. 옷도, 약도, 화장품도. 나중에 보니 한 달 살 것처럼 짐을 싸놨더라고요. 순자가 보고 웃었습니다. 야, 3박 4일 가는 건데 이게 뭐야? 트럭 가져가려고? 창피했지만 웃고 넘겼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레서? 아니요, 두려워서였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길 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침이 되었고 순자가 택시를 불렀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사람들도 많고 표지판도 많고 소음도 많았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고 배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눈을 꼭 감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혼자 일본 가요. 당신 없이도 나 이렇게 살아요.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슬프면서도 뿌듯했거든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것,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2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간사이 공항. 일본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여기선 아무도 절 모릅니다. 저는 그저 관광객일 뿐이에요. 김미자 씨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 그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치고는 굵은 빗줄기가 공항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우리는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주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맞으시겠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했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기 우산을 제게 씌워주고는 본인은 비를 맞고 있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호텔 가면 씻을 거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았어요. 낮고 차분한 마치 오래된 라디오 DJ 같은 목소리. 저는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곤 자기 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순자가 킥킥 웃었어요. 야, 혹시 작업 거는 거 아니야? 이 나이에? 아이, 무슨 소리야. 그냥 친절한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 그 남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친절이었는데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호텔 체크인 줄에서 또 그 남자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보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려. 짧은 대화였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혼자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친구랑 왔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혼자 왔습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생겨서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순자는 제 옆에서 계속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는 10층에서 내렸고 우리는 12층에서 내렸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짐을 풀면서도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저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김미자, 정신 차려. 너 65세야. 이제 무슨 로맨스를 꿈꾸는 거야? 하지만 마음이란 게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우리는 오사카성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이동하는데 또 그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번엔 그도 저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어제 그분 맞죠? 인연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가이드 투어 내내 그는 저희 옆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치껏 조금 떨어져서 사진을 찍고 저와 그 남자는 나란히 걸었어요. 그는 제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67세고요. 부산에서 왔어요. 저는 김미자예요. 65세고 창원에서 왔습니다. 오, 가깝네요. 같은 경남이시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호랍이라고 했어요. 아내를 10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자식은 딸 하나인데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외롭죠. 매일 외로워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외로움에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사카성을 다 돌고 나서 그는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순자는 피곤하다며 호텔로 먼저 돌아갔고 저는 그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 자식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꿈 이야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 여행도 도피였어요. 빈집이 너무 무서워서요. 그의 고백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집에 있으면 벽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를 나올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같이 다녀도 될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순자는 옆 침대에서 벌써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또 그를 만난다.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여행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 우리는 매일 함께 다녔습니다. 도톤보리도 가고 신사이바시에서 쇼핑도 하고 우메다 스카이 빌딩에도 올라갔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서로가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그는 제가 걷기 힘들어하면 속도를 늦췄고 저는 그가 메뉴를 고르지 못하면 대신 골라줬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도톤보리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더 하고 싶다며 먼저 갔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강물 위로 네온 사인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편의점에서 산 맥주 2캔을 꺼내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건배할까요? 뭘로요? 인연에. 우리는 캔을 부딪혔고 시원한 맥주를 마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자 씨, 네, 내가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는 제 삶도 같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남은 시간을 채우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아침이 기다려지고 내일이 기대되고 이런 기분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를 만난 후로 제 삶의 색깔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만난 인연을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어요. 65세와 67세, 머리 희끗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서 로맨스를 나누고 있다니. 웃기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원했거든요. 이 사람과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진하게 연결되고 싶었어요. 좋아요. 제 대답에 그는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아마 거절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충동적이고 무모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의 호텔방으로 갔습니다. 10층, 1028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됐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설렘이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물을 2잔 따라와서 제게 건넸어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오사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무섭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본 게 너무 오래되어서요. 저도요.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 외에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그 말에 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욕망이 아닌 진심을 봤어요. 미자 씨, 제가 사실은 말이죠.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아내와 딸입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진만 보고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이 사진에 인사하고 매일 밤 이 사진에 잘 자라고 말했죠.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내 심장도 아직 뛰고 있구나. 이게 배신 같기도 하고 동시에 해방 같기도 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67세 남자의 눈물. 그 눈물에는 10년간의 외로움, 미안함,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아내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속삭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당신도 마음에 짐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제가 형편없는 아내였다고 자책했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 충분히 위로하지 못했고,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고, 그런 후회가 저를 묶어뒀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안 된다고, 그건 남편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를 이렇게 외롭게 살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거라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슬픔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나눈 건 육체적인 친밀함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영혼을 나눴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외로움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가 꺼낸 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가 품에서 꺼낸 건 10년 동안 혼자 짊어진 그 무거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도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남자의 고독. 딸에게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 깊은 슬픔.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간절한 소망. 그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 역시 8년간 혼자 껴안고 살아온 외로움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약한 모습이 있었고,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부끄러운 욕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둘이 나누니 반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되어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오사카의 불빛이 점점 꺼져갔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은 아닐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호텔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순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어젯밤에. 응.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순자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나이에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낫지.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별의 말은 너무 슬프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너무 불확실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그와 저는 탑승 게이트가 달랐어요. 그는 오후 비행기, 저는 오전 비행기였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우리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연락하고 지내요. 그래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창원과 부산은 가깝지만 우리의 삶은 각자의 자리에 묶여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말할 게 뻔했습니다. 그때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깨끗하게 다려진 오래된 면 손수건. 이거 제 아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손수건이죠. 그는 그걸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야 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세요. 이건 이별이 아니에요. 잠깐 떨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자 씨, 행복하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당신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오직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사랑해요. 그의 속삭임에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순자가 제 팔을 잡아 이끌었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그 손수건을 꺼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손수건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뭔가 수놓아져 있는 것을요. 처음엔 장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였습니다. 파란 실로 아주 작게 수놓아진 글씨. 저는 안경을 꺼내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다음 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성진.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이걸 수놓았던 거예요. 제가 잠든 사이에 혹은 새벽에 제가 씻는 동안에
서투른 바느질이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고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다음 봄, 1년 뒤, 그때 다시 오사카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정말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그곳에 갈 거라는 것.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손수건을 펼쳐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다음 봄을 기다리며 행복하게 살자.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엄마가 다시 살기로 했단다. 딸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오사카에서의 그 밤, 그 사람이 제게 준 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갈 이유였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나무들은 앙상하지만 저는 봄이 올 거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봄에 저는 다시 오사카로 갈 거예요. 그가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곳에 가는 건 그를 만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니까요. 매일 저녁 저는 손수건을 접으며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상관없어요.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오사카의 그 밤은 제게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무슨 연애냐, 추잡하다,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사회가 노인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지만 묻고 싶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되나요? 심장이 뛰는 걸 멈춰야 하나요? 저는 65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요. 그게 20대든 40대든 60대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오사카에서의 그 밤 저는 두려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남편에 대한 배신 같기도 했고 제 자신이 창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저도 여전히 한 명의 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혼자 남은 분들. 매일이 똑같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시선이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보세요. 누군가의 품에서 다시 눈을 감는 게 두려웠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혹시 외로움 속에 계신가요?
마음을 열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봄 저는 다시 오사카로 갑니다. 그가 거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도 이미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1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그곳에 가는 건 그를 만나기 위해서만은 아니니까요. 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지, 아니면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을지.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은 죄가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도 그 손수건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글씨를 읽어요. 다음 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약속 덕분에 저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다려주세요. 당신만의 봄을. 감사합니다.